길을 걷다 누군가 떨어뜨린 지갑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주인이 얼마나 상심할까 하는 생각에 그냥 지나치지 못할 겁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가까운 파출소에 가져다주는 등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죠. 물론 슬쩍 자기 주머니에 넣는 사람도 없지는 않겠지만 확실히 한국 사회는 타인의 물건에 함부로 욕심내지 않는 분위기가 강한 것 같아요.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이런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면서요. 이런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마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밴 가르침 덕분이 아닐까 싶어요. 아주 어릴 적기요. 예를 들어 30살 때 일은 대부분 흐릿하잖아요. 당장 지난주 점심 메뉴도 가물가물한데 수십 년 전 일을 또렷이 기억하기란 어렵죠. 하지만 유독 마음에 오래 남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해서 혼쭐이 났던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나쁜 짓을 하고 나서 혼자 소갈이했던 경험 같은 거요. 어릴 땐 옳고 그름을 알면서도 순간적인 욕심에 친구 물건을 탐내거나 가게에서 작은 것을 슬쩍 하는 실수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때 부모님께 크게 야단을 맞고 나면 이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설령 들키지 않았더라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던 기억,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나요? 이런 경험들이 쌓여 양심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배우는 것 같아요. 물론 학교에서 도덕이나 바른 생활 같은 과목을 배우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이런 과목을 정식으로 가르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해요. 어떤 전문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했지만 그건 좀 과장된 이야기고요. 유럽 일부 국가는 시민 교육 형태로 아시아 몇몇 나라에서는 우리와 비슷하게 도덕 과목을 배우긴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치안이 좋지 않은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단순히 학교 수업만으로 사람들의 도덕성이 확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학교의 선생님보다는 가정의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훨씬 크지 않을까요? 어느 외국인 유학생의 특별한 한국 경험.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외국인 친구가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어요. 한국 생활은 매일매일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로 가득하다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아주 평범한 일도 한국에서는 뭔가 특별하게 느껴지고 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다고요. 여러 나라를 여행해봤지만 한국만큼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곳은 없었다고 하네요. 특히 그 친구가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하는 건 바로 자녀를 향한 한국 부모님들의 예정과 교육 방식이래요. 최근에 정말 영화 같은 일을 겪었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한국에서 놀기 좋은 곳들, PC방 이야기. 이 친구가 한국에서 좋아하는 장소가 참 많더라고요. 찜질방, 만화 카페, PC방, 방탈출 게임, 예견 카페 등등. 정말 일주일 내내 다른 곳만 가도 심심할 틈이 없겠어요. 특히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PC방은 꼭 가봐야 한다고 강력 추천하네요. 한국에는 편의점이나 치킨집만큼 PC방이 정말 많잖아요. 놀라운 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이 거의 비슷해서 1시간에 1,000원 정도면 실컷 놀 수 있다는 점. 게다가 웬만한 식당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음식 종류도 다양하고 자리까지 직접 가져다 주니 온라인 게임 마니아들에게는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다고요. 혹시 집 없이 PC방에서 숙식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대요. 반대로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는 여자친구라면 남자친구랑 한국 여행 오는 걸 다시 생각해봐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농담도 하네요. 남자친구가 한국 PC방에 눌러앉을 수도 있다면서요. 찜질방에서의 잊지 못할 하룻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찜질방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계절 상관없이 언제든 즐길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이에요. 한국에는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는데 더울 땐 뜨거운 걸로, 추울 땐 차가운 걸로 몸을 다스린다는 뜻이라고 얼핏 들었대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고. 아무튼 이 극과 극 체험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찜질방이라고 생각한대요. 시원한 아이스방에 있다가 살얼음 동동 뜬 식혜 한 잔 마시면 여기가 천국인가 싶고 뜨끈한 불가마에서 땀 쭉 빼고 나와 맥반석 계란을 먹으면 역시 천국이 맞았어 하고 확신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얼마 전 찜질방에서 하룻밤 자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아찔했지만 결국에는 아주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 된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친구랑 뜨거운 방, 차가운 방을 오가며 식혜도 마시고 라면도 먹고 놀다 보니 밤 11시가 훌쩍 넘었더래요. 다들 잠자는 분위기라 자기들도 잠을 청했고 다음 날 눈을 뜨니 아침 10시가 넘었답니다.
개운하게 목욕하고 근처 맛집에서 순댓국을 먹기로 하고 룰루랄라 찜질방을 나서려는데 글쎄, 있어야 할 지갑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일어나서 한참 동안이나 지갑이 없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해요. 카페에 노트북을 그냥 두고 화장실 가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한국이라 자기도 모르게 방심했던 거죠. 보통 기중품은 락커에 넣는데 그날따라 그냥 스마트폰이랑 지갑을 옆에 두고 잠들었던 게 화근이었어요. 자는 사이에 누군가 훔쳐간 거죠. 계산을 하려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해요. 한국에서 물건을 도둑맞은 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휘몰아쳤답니다. 친구와 10분 넘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일단 친구 돈으로 계산하고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찜질방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과연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망연자실해서 찜질방 문을 나서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대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받았더니 낯선 남성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다짜고짜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더니 지금 어디냐고 묻더랍니다. 누구신데 그러냐고 되물으니 자기가 그 지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순간 보이스피싱인가? 아니면 친구가 장난치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남자의 진지한 목소리에서 실제 상황임을 직감했죠. 그래서 지금 찜질방 입구고 막 경찰서에 가려던 참이었다고 약간은 날카롭게 대답했대요. 그러자 남자는 계속해서 죄송하다며 지갑을 돌려주고 싶으니 바로 만날 수 있냐고 묻더랍니다. 귀찮게 경찰서에 가지 않아도 되고 또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는데 이렇게 직접 연락을 주니 고마운 마음도 들었지만 대체 왜 도둑이 먼저 전화를 하는 건지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해요. 잠시 후 약속 장소에 한 남자가 울먹이는 아이의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지갑 속 신분증을 확인하며 주인이 맞는지 다시 물었고 그렇다고 대답하자 거듭 사과하며 자초지종을 설명했대요. 사실 자기 아들이 라면이랑 알로에 음료수가 너무 먹고 싶어서 충동적으로 지갑을 가져왔다고요. 물론 그 말이 진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이가 지갑을 훔친 이유가 너무 사소하고 어찌 보면 귀엽기까지 해서 순간 할 말을 잃었답니다. 아이는 울면서 지갑을 돌려주고 고개를 푹 숙여 사과했고 외국인 친구는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하고 다독여주려 했어요. 그런데 정작 아이 아빠는 자기 아들에게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답니다. 피해자인 본인보다 더 크게 화를 내는 모습에 오히려 당황해서 아빠를 말렸다고 해요. 분명 지갑을 도둑맞은 건 난데 왜 저 아저씨가 더 화를 내고 있는 건지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옆에 있던 친구는 눈만 동그랗게 뜨고 어쩔 줄 몰라 했고요. 아버지는 한 1분 정도 아들을 더 야단치더니 자기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건네주더랍니다. 아들이 몰래 7천 원을 썼으니 죄송한 마음에 드리는 돈이라면서요. 혹시 이 정도로 괜찮겠냐고 묻는데 너무 얼떨떨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돈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는 아들에게 내가 남의 돈 7천 원을 함부로 훔쳐 쓴 대가가 이렇게 큰 거야라며 왜 도둑질이 나쁜 것인지 따끔하게 가르치더랍니다. 솔직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빠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멋있고 존경스럽게 느껴졌고 엉엉 우는 아들이 너무 안쓰럽다는 생각까지 들었대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도둑 맞았는데도 오히려 부자를 달래면서 정말 괜찮으니 이제 그만하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찜질방을 나와 친구와 눈을 마주쳤는데 친구도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대요. 보통의 경우라면 아들이 훔쳐온 지갑에서 돈을 꺼내 쓰거나 모른 척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한국인 아버지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아들에게 교훈을 주었고 피해자인 자신의 기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며 몇 번이고 진심으로 사과했으니까요. 이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글을 쓰는 지금도 혼란스럽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아버지를 통해 한국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이 얼마나 남다른지 그리고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안전하고 정직할 수 있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고요. 저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는 분명 바르고 정직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